안녕하세요. TV 개늑시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 경복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경복궁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다 왔느냐? 바로 흥정각이라는 건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자, 이 흥정각이라고 하는 건물은 세종 20년에 완성이 된 건물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뭔가 특별한 건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흥정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순서대로 제가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긍정전이 있고, 이 긍정전은 조선시대 제1법궁으로서 주요 국가 행사들이 요 긍정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정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는 이제 왕이 일상 업무를 보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령전이 있는데, 이 강령전은 이제 왕의 처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치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배치를 보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왕은 잠만 자고 정치하고나는 뭐 그런 배치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왕이 불쌍하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만큼 왕이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라고 그 많은 권력들이 주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배치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령전, 그러니까 왕의 처소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흥정각은 어디에 있냐? 이 강령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본인의 처소 바로 옆에 만들어 놨다. 좀 뭔가 특별한 기운이 진짜로 이제 막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정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세종대왕님의 생각을 당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당대 최고의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옥루라는 것이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옥루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581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옥루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복원된 모습은 지금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가 되어 세종대왕님의 생각과 당시의 과학기술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옥루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제가 지금부터 그 실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20년 1월 7일 흥정각이 완성되어 김돈에게 기문을 짓게 하다. 요 안에 이 옥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당우 시대로부터 측후하는 기구는 그 시대마다 각자 제도가 있었으나 대개는 한 가지씩으로 되었을 뿐이고 겸해서 상고하지는 못했으며 운용하는 방법도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흥정각에는 하늘과 해의 도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 십이신, 고인, 종인, 사신, 옥녀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도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듦은 개교가 참으로 기묘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의 것들은 한 개의 기구는 한 가지 기능밖에 못했다. 즉, 기존에 있던 중국 것들은
한 가지 기구가 한 가지 기능만 담당하여 나타나였는데 이 옥루는 차례로 다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보시면은 저기 좀 철로 된 실로 막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무엇이냐? 저게 바로 혼천입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이를 저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여러 가지 뭐 산 모양을 한 여러 가지 뭐 기구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이것은 물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옥루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관측하는 혼천이와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기구입니다. 진짜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기구는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한 가지 기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운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계는 물시계인데 자동 물시계입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그 이후로 좀 뒤에는 이 외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외형에는 진짜 수많은 기구들이 움직입니다. 그 수많은 기구들이 다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물시계라고 하니까 물이 그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수차를 돌려서 그 수차가 돌아가는 힘으로 각각 기구를 움직인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뭐 방식이나 운영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사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지금 저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대 장영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장영실이 최신식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요런 느낌인 것입니다. 즉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이 옥루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외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살펴보면 금으로 해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탄자만 하고 오색 구름이 둘러서 산 허리 위를 지나도록 되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낮에는 산 밖에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며 해 밑에는 옥녀 넷이 손에 금탁을 잡고 구름을 타고 사방에 서서 인묘 진시 초정에는 동쪽에 있는 옥녀가 금탁을 울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산이 있는데 해가 알아서 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옥녀가 내 방향으로 있는데 본인의 방향에 시각이 울리면 금탁을 울린다.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좀 더 인상적입니다. 산 및 평지에는 12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려 있고 12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혀지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12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구멍에서 뻐꾸기 시계에 뻐꾸기가 나오는 듯이 옥녀가 나와서
그 해당 시각을 알리는 패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시에 맞는 12지 신이 엎드려 있다. 일어난다. 와, 이 기술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아이디어도 진짜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뛰어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는 그 기술력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전마다 북치는 인형, 징치는 인형이 북과 징을 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동력은 다 뭘로 했다? 물이 수차를 돌려서 수차가 돌아가는 힘으로 이 많은 것들을 다 움직였다.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대 기술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 안에는 세종대왕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실록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에 의하여 인물, 조수, 초목 여러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에 맞추어 벌려 놓았는데 7월 한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산 사방에는 빈풍도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앞세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금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쫓음에 흥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딜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그 건물 이름이 왜 흥경각인지, 왜 흥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연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에 흥경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서경 요전편에 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며 백성에게 절을 알려준다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준다. 백성들에게 절을 알려준다. 세종대왕님의 생각이 이 옥루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혼천이를 만들어서 천문을 관측하신 이유, 물시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는 그 시각과 저루를 알려주는 기준이 중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맞지 않는 시각과 저루를 가지고 백성에게 알려주다 보니 정확한 저루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님께서는 혼천이를 통해서 천문을 관측하신 거고 그 다음에 물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조선에 맞는 시각과 저루를 알게 하여 좀 더 정확한 시각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문 사업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뜻이 이 옥루의 장영실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옥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옥루가 완성됨에 따라서 세종대왕님의 7년간에 걸친 천문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종대왕님께서 천문 사업을 펼치신 이유가 이 옥루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7년간에 걸쳐서 천문사업을 펼치신 이유,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며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 명예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의 그 끝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이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위하는 마음, 그러한 정치를 위한 마음이 본인의 정치 활동 끝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8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